형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57조 원을 찍었다는 거 알죠? 57조 원이에요. 단 3개월 만에요.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거든요. 1년치를 한 분기에 뛰어넘은 거예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숫자거든요. 국내 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에요. 그리고 올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수만 명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땡큐 삼성. 세계 최고 AI 반도체 회사 CEO가 무대에서 삼성을 공개적으로 치켜 세운 거예요. 엔비디아 최신 AI 추론칩을 삼성이 만들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해 준 거거든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세대 AI 칩 AI6를 삼성에 맡겼어요. 계약 규모가 23조 원이에요.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 옵티머스까지 전부 삼성 칩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엔 삼성이 꿈의 공정이라 불리는 1나노 개발 로드맵까지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2030년대에 원자 5개 크기 수준의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형들, 실적, 수주, 기술 로드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올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반도체 수출 호조거든요. 삼성이 살아나면 우리 경제 전체에 온기가 도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반격이 왜 지금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진짜 판이 바뀌는 건지 끝까지 팩트로 짚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삼성 반도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해요. 삼성이 왜 그렇게 파운드리에서 고전했냐는 거예요. 형들, 파운드리가 뭔지부터 30초만 짚고 가볼게요. 파운드리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주문 생산 공장이에요. 퀄컴이나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형들은 직접 공장을 안 짓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운드리예요.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대만의 TSMC도 파운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TSMC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TSMC 점유율이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70% 수준이에요. 삼성은요? 7%대예요. 1위랑 1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이랬냐고요? 아니에요. 삼성이 예전엔 18%까지 갔을 때도 있었어요. 퀄컴, 구글, 심지어 엔비디아 칩도 삼성이 만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TSMC로 넘어간 거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수율. 수율이 뭐냐면요. 웨이퍼 한 장에서 불량 없이 나오는 칩 비율이에요. 쉽게 비유하면요. 빵집에서 식빵 100개를 구웠는데 모양이 제대로 나온 게 30개면 수율이 30%인 거예요. 삼성은 5나노, 4나노 공정에서 이 빵집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30%대 수율로 고객한테 칩을 공급했으니까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칩 100개 만들면 70개는 버려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TSMC로 도망가죠. 2022년 분기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게는 6천억 원, 많게는 2조 7천억 원씩 적자를 냈어요. 말 그대로 돈 갖다 버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이 기술은 있는데 생산 신뢰도가 없다. 기술적으로는 앞섰지만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2024년, 2025년 초반까지 삼성 파운드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엔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삼성전자에서 양산한다고 밝혔거든요. 계약 규모가 얼마냐고요? 23조 원이에요. 삼성 파운드리 연간 매출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형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계약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 AI 칩은 그냥 자동차용 칩이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 로보택시, 테슬라 데이터 센터, 로봇 옵티머스까지 전부 이 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성능이 높아야 하는 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칩을 삼성이 받아서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 테슬라가 삼성을 택했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TSMC와 삼성 둘 다 해서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 빅테크들은 칩 공급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걸 엄청 위험하다고 봐요.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만약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해서 두 군데 이상에서 같은 칩을 만들려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 수혜를 삼성이 받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2026년 3월에 GTC 행사에서 젠슨 황이 땡큐 삼성을 외치면서 엔비디아가 인수한 AI 추론칩 회사의 차세대 칩도 삼성이 생산한다는 게 공식화됐거든요. 테슬라, 엔비디아, 쟁쟁한 이름이 삼성 고객사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빅테크들이 왜 갑자기 삼성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수율이에요. 아까 빵집 얘기했잖아요. 삼성이 30%대 수율로 고전하다가 이제 숫자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2나노 공정 수율이 60%대까지 올라왔어요. 1년 전 50%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개선이거든요. 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에 50% 아래로 떨어졌던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2026년 들어 80%를 넘어섰어요. 형들, 이 두 숫자가 올라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율 60%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수율 70%가 넘어야 퀄컴,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실제로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봐왔거든요. 지금 삼성이 그 문턱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퀄컴하고 AMD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가동률 80%는 또 뭐냐고요? 공장이 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도체 공장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장비값, 인건비, 관리비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놀리는 공장이 얼마나 돈 먹는 구멍인지 알겠죠. 가동률이 80%를 넘었다는 건 이제 공장이 진짜 일한다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이 속도라면 올해 안에 파운드리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나노 공정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양산 목표를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잡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나노가 뭔지부터요. 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냐면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7만 나노미터예요. 그게 7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원자 크기가 대략 0.1나노미터에서 0.5나노미터 사이니까 원자 알갱이 몇 개 크기 수준의 회로를 새기는 거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꿈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기존 2나노보다 뭐가 좋아지냐고요? 성능은 10에서 20%가 더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AI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돌리는데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이미 웬만한 나라 전체 전력 소비에 맞먹을 정도거든요. 칩이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아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삼성이 1나노를 발표했다고 해서 갑자기 TSMC를 추월하는 건 아니거든요. TSMC도 2030년 이후 1나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 경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가깝다는 거죠. 형들이 알아야 할 진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이 1.4나노 공정 양산을 원래 2027년으로 잡았는데 2년을 연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선단에서 TSMC와 정면으로 붙는 건 포기하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신호로 업계는 읽었거든요. 대신 삼성만의 무기가 뭐냐면요. 이걸 턴키라고 부르는데요. HBM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삼성 하나뿐이에요.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들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 하나한테 다 맡기면 되네. 이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리고 1나노 로드맵은 그냥 기술 선언이 아니에요. 삼성이 포크시트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할 건데 이게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에요. 현재 GAA 구조에서 소자 사이에 전기가 안 통하는 벽을 세우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서킷 안에서 전기 누수를 막는 새로운 집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AI 반도체 성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삼성이 막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팩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TSMC와의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파운드리 시장 전체 점유율을 보면 TSMC가 70%, 삼성이 7%예요. 특히 AI 칩 분야에서는요, TSMC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의 최신 칩들이 거의 다 TSMC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테슬라 23조 원 수주 받은 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삼성한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TSMC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TSMC는 올해 설비 투자에만 얼마를 쓰냐면요. 81조 원이에요.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타이완까지 동시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2026년 하반기에 1.6나노, 2027년엔 1.4나노 로드맵도 이미 나와 있어요. 시가총액 보면 TSMC가 2,600조 원이 넘어요.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삼성의 또 다른 위협이 있어요. 중국의 SMIC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3위거든요. 삼성과의 격차가 1.7% 수준이에요. 2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형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운드리 점유율 2위를 잃으면 삼성이 받는 기술 투자 요청이나 파트너십 제한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순위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형들, 삼성이 앞으로 진짜 반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2나노 수율 70% 돌파. 지금 60%대인데요. 업계에서는 70%가 퀄컴, AMD가 대규모 수주를 줄 수 있는 심리적 분기점으로 봐요. 이 숫자가 언제 돌파되느냐가 올해 하반기 삼성 파운드리 실적의 핵심 변수예요. 퀄컴이 삼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오면 그건 진짜 반등 신호거든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칩을 삼성에 맡겼던 게 2019년까지인데 다시 합류하면 파운드리판에서 삼성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두 번째, 텍사스 테일러 팹의 가동.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원래 더 일찍 가동하려 했는데 늦어졌거든요. 이게 올해 가동되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내 고객사들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생겨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흐름에서 테일러 팹은 삼성한테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HBM5 양산. HBM이 뭔지 아세요?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AI 반도체가 연산하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야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게 HBM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삼성보다 앞서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HBM은 SK하이닉스 거 쓰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이 HBM5 양산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거나 역전하는 날이 오면 삼성의 턴키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의 진짜 부활 시점이 결정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건 결국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삼성 반도체는 지금 진짜 변화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보기엔 TSMC와 격차가 너무 크고 망했다고 보기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미지 센서, 닌텐도 스위치2까지 고객사가 다시 붙고 있어요. 수율도 오르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회복됐고 1나노 로드맵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비유하면요. 삼성은 지금 권투 선수가 몇 라운드 얻어맞고 코너에 앉아서 숨 고르는 중이에요. 다운은 당했는데 KO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건 그냥 기업 하나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 반도체가 살아나야 수출이 살고 수출이 살아야 국내 경제가 버티거든요. 올해 ADB가 한국 성장률을 1.9%로 올린 이유 중에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그게 단순히 주가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온기가 도는 거거든요. 형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나만큼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했어요.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보세요. 2나노 수율이 70%를 넘었다는 뉴스, 텍사스 테일러 팹 가동 뉴스, HBM5 삼성 납품 확정 뉴스. 이 세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인사이트 계속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과학실이었습니다.